시작할게요. 자,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1884년이에요. 이 뭐요? 연표에도 딱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왔죠. 갑신정변. 자, 개화파의 분화 볼게요. 맨 처음에는 보면은 북학사상이에요. 박지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또 통상계곡론에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있어요. 그리고 개화파가 있는데요. 옹건하고 급진이 있어요. 옹건하고 급진. 다 엎어보자는 식이에요. 거기에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위가 있고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은 옹건이에요. 개화파 중에서도. 이 라인을 잘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에 대한 인식하고 개화 방법을 둘러싸고 나눠졌어요. 옹건하고 급진으로. 옹건은 아까 이 사람들 있죠. 여기 4명, 3명 있어요. 옹건은 전통적 사회 질서는 유지를 하고 과학기술만 그저 다 놔두고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점진적인 거예요. 롤 모델로 잡은 거야. 이걸 보고 따라하면 실패 없겠다라는 게 청해 양무운동을 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급진개화파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사상까지. 여기에서는 뭐예요? 과학기술은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고, 얘네는 뭐예요? 기술 더하기 뭐까지? 제도까지, 그 다음에 뭐 사상까지도 다 싹 세트로, 그죠? 적극적인 거예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 그렇게 싹 하자라는 거예요. 개화파가 옹건하고 급진이 있어요. 갑신정변 보자. 청해 내정 간섭과 그죠? 정부의 소극적 개화 정책. 정부가 너무 그죠? 개화 정책을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위축돼요. 사람들이죠. 또 청푸 전쟁으로 인한 청군의 일부 철수. 또 일본의 재정적인 약속, 군사적인 약속을 받았나 봐요. 그죠? 중심 인물은 김옥균 등 이 사람들이겠죠. 급진개화파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다. 전개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회를 이용해서 정부의 주요 임무를 처단합니다. 우정총국은 우편 업무, 우체국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최신부죠. 뭐라 그러지 거기를? 급진개화파의 홍영식이 이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되었대요. 이 사람이 책임자야. 우정총국에. 자, 새 정부를 구성하고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해요. 그렇지만 청나라의 무력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합니다. 아예 높은 사람 죽이고 새 정부를 구성하고 나라를 세운 거야 완전히. 그지? 자, 옆에 14가지를 한번 보자. 청나라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을 그저 폐지한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고 그저 평등이에요.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다 좋은 거죠. 지조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좋은 거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하고 반포하는 거예요. 그죠? 법령을 만드는 거죠. 어디에서? 의정부에 모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갑신정변 당시 급진개화파는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해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어요. 청에 대한 사신의 4대
이제 없애려고 했고요. 평등, 그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려고 그랬어요. 또 능력에 따라 뭐 평등한 거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주장했어요. 또 행정조직의 개편, 조세제도의 개혁도, 그죠? 행정조직과 조세제도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토지제도 등 민생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못했어요. 토지 다 누구 거야? 양반 거잖아. 그지? 평등하기만 그것만 풀어준다고 해결이 돼? 땅도 없는데? 그지? 돈도 없는데? 저거는 뭐 한계를 이 마지막에 그러나 이후에 좀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좀 쉽네요. 갑신정변이에요. 주요 인물 처단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고 14개의 좋은 걸 발표했어요. 결과는 청이 개입했다라고 그랬죠. 청의 내정 간섭이 결국은 더 심화됐어요. 한성조약, 조선 일본 간 맺은 거예요.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이 맺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성조약부터 보자. 갑신정변 이후 조선과 일본이 맺은 거예요.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텐진 조약 볼게요.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맺은 거예요. 청일 양국은 군대를 해산하고 조선에 군대 보낼 때는 미리 알려야 되는 거야. 뭐 청나라만 먼저 오고 일본만 먼저 오고 하지 말고 같이 조선 노나 먹는데 같이 하자라는 거야.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지? 아주 웃기는 거죠. 그죠? 자,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에요. 정치개혁.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내용 자체는. 한계는 일본에 의존했어요.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개화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된 한계가 있네요.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청과 일본이 대립이 격화됐고요. 조선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합니다.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죠. 중립파론이 대두됩니다. 거문도 사건 볼게요. 조선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영국까지 그죠? 아주 복잡하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죠? 영국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죠? 거문도 사건이에요. 중립파론 볼게요. 조선을 둘러싼 그 센 나라들의 대립이 치열해지니까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육일준 등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아예 중립국이 어떠냐 저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먹게 그지? 누구 편도 안 들고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거를 독일의 부영사. 영사가 아니라 부영사야. 원장, 부원장 있는 것처럼 부들러랑 육일준이 한번 얘기한 거야. 중립파론이라는 거를. 옆에 자료에 있다. 한번 보자. 열강들의 대립. 그죠?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갑신정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를 강화하자 영국은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으로 나왔어요. 자, 지금 갑신정변을 봤어요.